자기만의 공간을 또 별도로 할애를 해주고 자기를 서포트하는 비서 인력도 있고 와. 단순히 급여만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이익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김 부장의 검사회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잘 김석 지내셨나요?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막 삐그덕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뚝딱뚝딱. 오늘은 뚝딱이로 네. 컨셉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네. 제가 연봉에 무릎 꿇었습니다. 20대 왜요? 중반에 네. 연봉이 무려 1억 하는 직업이 있다고 해가지고 20대 중반에 1억을 찍는 직업 어떤 직업이죠? 변호사마다 천차만별로 차이가 있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준다? 뭐 이런 선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게 어떤 변호사님인지 따라서 처우는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검사 출신 변호사다 보니까 처음부터 변호사를 한 사람이 아니어서 네. 그야말로 생으로 처음부터 변호사 하신 분들은 어떤지는 잘은 몰라요. 근데 그냥 전에 들은 이야기를 하면 네. 잘 받는 분은 뭐 1억 안팎으로 받으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더 급여도 낮은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20대에 대학 졸업하고 받는 급여나 연봉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변호사 연봉이 솔직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공간을 또 별도로 할애를 해주고 자기를 서포트하는 비서 인력도 있고 와. 단순히 급여만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이익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네. 저도 뭐 저랑 같이 근무하는 후배 변호사님들이 있는데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쉽게 따는 건 아니어서 네. 노력한 만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여러 가지 좀 종합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라는 직업이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노력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혹시 그 변호사분들은 직급이란 게 있나요? 혼자서 단독으로 하시는 분들이야 직급이 없을 거고 일정 규모 이상의 로펌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면 네. 직급이 있어요. 처음 하는 주니어 변호사가 있고 네. 그다음에 조금 더 되면 시니어 변호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워킹 파트너라고 해서 파트너는 이제 동업자 개념이잖아요. 네네. 우리의 동업자기는 하지만 지분을 갖고 있는 파트너는 아닌 수익을 분배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조금 더 높은 뭐 이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분을 가지고 수익을 분배받는 그런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펌에서 이런 파트너들 중에서 로펌을 대표하는 대표 변호사가 또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냥 뭐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저는 사실 이쪽으로 너무 모르다 보니까 예전에는 네. 사법고시 요즘에는 로스쿨 나오면 다 똑같은 변호사인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현실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운전면허를 취득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 운전면허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나하고 운전면허 취득해서 매일 운전하시는 택시 운전 한 20년 하신 분하고 내가 잘하겠어요? 아니면 그 택시 운전 한 20년 하신 분이 잘하겠어요? 택시기사님이요. 왜 잘할 거라 생각하세요? 일단 경험이 굉장히 많으니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경험이 많으니까 되게 좋은 부분도 있고 기술적인 측면도 달라요. 일단 잘 끼어드십니다. 서울 운전이 또 잘 끼어들어야 돼요. 기가 막히게 끼어드시고 처음 운전한 사람은 일단 끼어들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운전면허에서도 경험과 경력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쵸. 예, 이건 단순히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운전을 잘하는지 길을 잘하는지 차를 잘하는지 이거에 따라 달라져요. 네. 변호사도 똑같습니다. 변호사가 된다는 거는 변호사라는 자격이 있다는 거고요.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랑 변호사로서 변론을 하는 거랑 네. 변호사로서 소송이나 자문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이뤄내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못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잘하냐? 이게 책에서 배우는 지식이 있고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들은 결국 사람에서 사람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고 네. 실제로 그 일을 많이 해본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네. 그다음에 그 배운 걸 바탕으로 자기가 연마하고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많이 해보고 이래야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변호사님은 부장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변호사가 한 달에 하는 일의 양과 검사가 하는 일의 양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혹시 많이 다른가요? 케이스의 숫자? 이런 측면에서 약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뭐 검사 출신이고 주로 형사사건을 하는 변호사니까 네. 보통 변호사님들이 자기가 한 달에 형사사건 한 5개, 6개 수임해서 변론하기 어렵거든요. 맥시멈으로 본다고 해서 뭐 형사사건 뭐 한 달에 한 5건 하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럼 1년이면 60건이잖아요. 네. 5년 하면 한 300건쯤 되겠죠. 검사님들은 보통 한 달에 한 200건 내외를 처리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변호사님들은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검사님들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거를 가지고 검토하면서 그대로 결정하시기도 하고 자기가 필요하면 더 보완해서 수사해서 결정하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루는 케이스의 양과 수가 많이 다릅니다. 한 1년 하게 되면 뭐 2, 3천 건 정도의 사건을 자기가 처리하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변호사로서 하다 보면 한 5년 정도 해야 한 300건 정도를 처리해보는 경험을 쌓게 되는 건데 네.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님들께서 다뤄본 케이스들이 좀 다르고 와. 그리고 그 붙어있는 건건이 이제 변호인들이 계시는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변호한 것들을 보게 되고 아 이거는 잘했고 이거는 못했고 이런 거를 보게 되고 또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는 당연히 교육 시스템이 있고 네. 판단이 이상하게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결제 시스템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배들한테 배우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한테 배우면서 일을 처리하는 거여서 뭐 이런 경험이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님들이 그냥 막바로 개업하신 분들하고 약간 경험이나 배우는 거나 이런 거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김우석 변호사님이다. 아, 커피나 먹어야겠다.